인천 송도의 15층 아파트.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 아래 희뿌연 서해 바다가 펼세졌습니다. 강순옥은 그 창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72의 나이 그녀의 등은 세월의 무게만큼 굽어 있었고 무릎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쑤셨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딸 박지혜가 영양제 몇 알을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방송국 PD인 딸은 오늘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드시고요. 아프시면 꼭 연락하세요. 지혜는 가방을 챙기며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주 우도에서 물질을 하던 시절, 그녀는 한 번의 호흡으로 3분을 버텼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전복을 따고 미역을 뜯고 숨이 차오를 때쯤 수면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후이익. 물 밖으로 나오며 내뱉던 그 소리. 해녀들은 그것을 숨비소리라 불렀습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군 해녀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깊이 잠수할 수 있고 가장 많은 해산물을 캐는 해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턱까지 숨이 차올랐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몸에 짊어졌던 태왁의 무게가 이제는 무릎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질을 마치고 무트로 밀려난 늙은 고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옥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출근하고 나면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가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주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는 그녀에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아이고 매. 순옥은 허리를 펴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거실 한쪽 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의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법률 검토 완료. 순옥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가까이서 보니 양도, 권리, 동의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글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녀였지만 저런 단어들이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만 해온 그녀에게 법률 서류는 불길함 그 자체였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아니겠지. 지혜가 무슨 나쁜 일을 하겠어.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질을 나가기 전 바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을 때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은 말끔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직접 담근 된장찌개와 멸치볶음이 그리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지혜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먹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인천으로 데려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제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제주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혜는 순옥의 짐을 하나둘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옷까지, 이불, 그리고 오래된 해녀복까지 마치 영영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그리고 동료 해녀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눈을 뜨면 그곳은 15층 아파트였습니다. 바다는 멀리 있었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 순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시간이면 물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멀리 인천대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제주 바다는 검푸른 현무암 위로 에메랄드빛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투명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는 희뿌연 안개에 가려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낯선 물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쇳소리 섞인 가쁜 숨뿐이었습니다.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상군 해녀의 자부심은 이 높은 아파트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았습니다. 할 일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딸이 정해놓은 시간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관리받는 늙은이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돌봐야 하는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순옥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응. 아침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과일 몇 조각. 순옥은 식탁에 앉아 묵묵히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그럼 다행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녁에 봬요. 지혜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순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식탁에 홀로 남아 식어가는 토스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낯선 물길 속으로 떠밀려가는 하루였습니다. 숨 고르다. 챕터 2 낯선 물길. 지혜의 전화 통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순옥이 그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혜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 닫은 채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단어 몇 개뿐이었습니다. 작가님 촬영, 일정.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지혜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 다 했다. 순옥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응시하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순옥이 슬쩍 곁눈질로 보니 화면에는 여러 사람의 얼굴과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는 퇴근 후 또다시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순옥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귀는 베란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인공은 전혀 모르셔야 해요. 그래야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주인공? 그 단어가 순옥의 귀에 꽂혔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란 말인가?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섭외 중인데요. 어르신이 오래 앉아 계셔도 편안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어르신, 편안한 곳. 순옥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책상 위에서 본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법률 검토 완료라는 붉은 도장. 그리고 양도, 권리 같은 무서운 단어들. 법률 검토는 끝났으니까 이제 서명만 받으면 되겠네요. 서명. 순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질을 나가기 전 바다의 기운이 이상할 때처럼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혜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혜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주인공, 어르신, 편안한 곳, 서명. 조각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옥은 용기를 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요새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지혜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순옥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일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깜짝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물? 네. 엄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묻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혜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순옥에게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순옥은 또다시 지혜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서둘러 나가느라 제대로 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네, 선배님. 어머니 건강 상태는 괜찮으세요. 걸으시는 데는 문제 없고요.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시설 쪽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 수용 가능하다고요? 다행이네요. 시설, 수용.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단어들은 그녀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제주에서도 간혹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시설에 보낸다는 이야기. 그곳에서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고 집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 촬영 날짜는 확정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날 아침에 모시고 갈게요. 촬영? 다음 주 토요일. 순옥은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후면 자신이 어딘가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혜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의 인천 바다는 검은 청 같았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둡고 깊었습니다. 그래, 나를 버리려는 거구나. 순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인천으로 데려온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주에서 데려와 병원에 보내고 건강을 체크하고 그러고는 시설에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는 말은 그저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 굵은 밧줄을 쥐고 파도와 싸우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옥은 지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짧게 했고 저녁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지혜가 무언가 물어오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병원 갈까요? 아니다. 괜찮다. 요새 말씀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원래 말이 없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준비로 바빴고 어머니가 조용히 지내주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9일, 8일, 일에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순옥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스물의 물질을 시작해서 이른까지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을 키웠습니다. 바다가 거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물질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혜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으니까. 순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물질을 할 수 없게 된 해녀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바다가 그녀를 버린 것처럼 이제 딸도 그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의 통화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베란다가 아니라 방에서 통화했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가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상은 준비됐어요. 한복으로요. 네, 어머니 사이즈 맞춰서 맞췄어요. 한복. 순옥은 그 말을 듣고 서늘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큰일이 있을 때 한복을 입었습니다. 제사나 장례식 같은. 지혜가 자신에게 한복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뜻 같았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돌아갈 집도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물길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방향을 잡을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것처럼. 순옥은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차올랐지만 수면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 그것은 차가운 심해어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오후,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폴더폰 화면에 오영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제주 우도에서 평생을 함께 물질했던 동료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아, 나 영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잠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순옥아, 나 지금 무태 나왔다. 무? 어디? 서울. 아들놈이 나를 여기 데려왔어. 여기가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다면서.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영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시설이냐? 그게 요양원이라는 덴데. 아이고, 순옥아. 여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어. 방은 깨끗한데 사람들은 다 낯설고. 밥은 때 되면 주는데 맛이 없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조금만 더 계시라고 해. 오영감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이게 효도라는 거야. 여기서 편히 지내시라고. 근데 순옥아, 나는 꼭 멀미 나는 배에 강제로 태워져서 귀양 가는 기분이다. 바다도 안 보이고 태왁도 없고 내가 뭐가 되어 여기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 영자야. 순옥아, 너는 괜찮냐? 인천 간다고 했지? 딸이 잘해주냐?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후 자신에게 닥칠 일이었습니다. 순옥아, 거기 있냐? 응, 있다. 너는 조심해라. 자식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번 시설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여기 할망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들어왔대.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집도 정리됐고 갈 데도 없대.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편안한 곳, 깜짝 선물, 좋은 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 아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영자야, 거기 어디냐? 서울 어디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차 타고 한참 왔는데. 이름은 뭐더라? 실버케어인가 그랬어. 실버. 순옥은 며칠 전 지혜의 책상에서 본 책자를 떠올렸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글자. 영자가 있는 곳과 비슷한 곳일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영자야, 몸조리 잘해라. 순옥아, 너는 정말 조심해. 내 꼴 보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귀양, 나오기 힘들어.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녀는 지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보았던 법률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맨이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두툼한 책자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품은 프리미엄 실버타운, 송도 오션 캐슬. 표지에는 최고급 호텔처럼 꾸며진 건물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책자를 펼쳤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식당, 활짝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것이 거짓 같았습니다. 책자를 넘기자 시설 안내가 나왔습니다. 24시간 간호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 고급 식사 제공. 좋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순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 입소 우대, 최소 계약 기간 1년, 장기 입소, 최소 1년. 순옥은 책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지혜가 말한 편안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자신을 이곳에 데려가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책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법률 서류는 입소 계약서였을 것이고 지혜의 비밀스러운 통화들은 시설과의 협의였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고 토요일은 입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물에 처음 물질을 배웠던 날, 남편과 결혼해서 지혜를 낳았던 날, 남편이 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날, 홀로 지혜를 키우며 악착같이 물질했던 수십 년. 그 모든 세월이 이 한 장의 책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좀 어때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응, 다행이네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순옥은 텔레비전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서는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준비 잘해 주셔야 해요. 알았다. 지혜는 어머니의 짧은 대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혜는 몇 번 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순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배가 안 고프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그곳에 가면 자신도 영자처럼 될 것이었습니다. 낯선 방에 갇혀 낯선 사람들과 지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바다도 보이지 않고 태왁도 없는 곳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해녀는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아무리 바다가 차가워도 울지 않습니다. 다만 숨을 참고 견딜 뿐입니다.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순옥은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 휩쓸릴 때처럼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자신을 버린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물질하다 다친 상처보다, 거친 파도에 떠밀린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제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도 정리되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물길 속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72해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딸도 세상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이틀만 견디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토요일, 그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냐? 지혜는 신발을 벗으며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순옥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얇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여러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서명 하나만 해주세요. 지혜가 서류를 순옥 앞에 놓았습니다. 맨 위 페이지에는 영상물 제작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 글자들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동의서라는 세 글자만 보였습니다. 서류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갑, 을, 제공, 활용, 권리. 순옥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본인 강순옥이라는 글씨 옆에 빈 칸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자신을 시설에 보내기 위한 계약서,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각서. 이게 뭐냐? 순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설명하려면 긴데요. 그냥 저 믿고 서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냐? 나중에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라니까요. 지혜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것이 교활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자식이 늙은 어미를 속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나를 어디 보내려고? 지혜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실버타운. 거기 보내려는 거 아니냐? 지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책상 서랍에 있더라. 송도 오션 캐슬인가? 거기가 내가 갈 곳이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영자가 전화했다.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 갔다고. 아들이 데려갔다고.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고 울더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옥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제가 엄마를 어디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서류는 뭐냐? 왜 법률 검토를 받았냐? 왜 한복을 준비했냐? 순옥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망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만 믿어주세요. 내일 보시면 다 아시게 돼요.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지? 순옥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져요. 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저 서류에 서명하라고만 할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의서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72해의 삶이 이 종이 위에 서명 하나로 마감되는 것이었습니다. 펜 있냐? 순옥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서명해 주실 거예요? 줘라. 펜. 지혜는 서둘러 펜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펜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획씩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강순옥. 세 글자를 쓰는 동안 평생의 세월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에 처음 바다에 들어갔던 날, 차가운 물에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던 날,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던 날, 지혜를 낳아 품에 안았던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물질을 나갔던 수많은 날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전복을 따고 미역을 뜯고 해삼을 주었던 날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혜를 학교에 보냈던 날들, 모든 것이 이 서명 하나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위에 그녀의 이름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순옥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내일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혜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옥은 딸의 품에 안긴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순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은 낯선 시설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며 천천히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고 고향도 그리워할 수 없는 곳에서 지혜가 품을 풀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인천 앞바다가 검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지혜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처럼 모든 것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할 거예요. 준비 잘 해주셔야 해요. 옷은 제가 준비한 한복 입으시면 되고요. 순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편한 신발 신으세요. 구두 말고 운동화로요. 응. 그리고 어머니,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지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것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참았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혼자 자식을 키울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해녀는 울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낯선 곳으로 갈 것이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72해의 한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멈췄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장롱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낡은 해녀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해녀복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고무 옷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몸을 지켜준 갑옷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니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수경도 꺼냈습니다. 뿌연 렌즈에는 흠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경으로 얼마나 많은 바다를 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맑은 제주 바다, 전복이 숨어 있는 바위 틈, 미역이 자라는 깊은 곳. 순옥은 수경을 얼굴에 대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방안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수경을 쓰면 바닷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햇빛이 물속으로 스며드는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해녀복과 수경을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삶과 이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순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 같은 잠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물질을 나갈 때면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질을 나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멀리 인천 앞바다가 검게 보였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통째로 어둠 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이 창문으로 바다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아침도 마지막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시간도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을 정돈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깔끔하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장롱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제주에서 가져온 면바지, 남편이 사준 카디건, 지혜가 선물한 블라우스, 하나하나에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것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해녀복과 수경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해녀복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고무 옷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색이 바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순옥은 마른 수건을 가져와 해녀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주름을 펴고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수경도 닦았습니다. 렌즈의 흠집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했습니다. 고무줄도 손으로 쓰다듬어 정돈했습니다. 태왁은 없었습니다. 제주에 두고 왔습니다. 순옥은 태왁이 그리웠습니다.
둥근 모양의 튜브, 물질 나갈 때마다 그것을 끼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해녀복과 수경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눈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25즈음 해녀복을 입고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순옥은 당당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가 자신감 넘쳤습니다. 상군 해녀로서의 자부심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게 나였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남편도 젊었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지혜였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순옥은 사진 속 아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지혜가 자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 입학식. 모든 순간마다 순옥은 딸 곁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옥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등이 굽어지고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했고 언제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혜의 대학 졸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딸. 그 옆에 서 있는 순옥. 사진 속 순옥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순옥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추억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지혜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지만 순옥에게는 슬픈 아침이었습니다. 7시 30분 지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지혜는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했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과일. 순옥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일정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순옥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 드셨으면 준비하세요. 한복은 제가 방에 걸어뒀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걸이에 고운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진한 보라색 치마. 새 옷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고 고름을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제주에서도 명절 때면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하얀 머리. 하지만 한복은 고왔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구나. 서랍을 열어 낡은 꽃무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제주를 떠나올 때 영자가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순옥아, 이거 가져가라. 고향 생각날 때 꺼내봐. 영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을 한복 치마 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향과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지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와,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신발은 편한 거 신으세요. 운동화로요. 순옥은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한복에 운동화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지혜의 말대로 했습니다. 자, 이제 가요. 지혜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소파, 창문. 석 달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익숙해진 공간이었습니다.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영원히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순옥의 심장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4, 13, 12, 11.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차였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지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은 차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이 답답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마치 몸이 묶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차는 낯선 길을 달렸습니다. 순옥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물질을 하는 것처럼,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숨을 참고 참고 또 참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가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순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서해 바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순옥은 그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바다구나. 멀리 인천대교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다리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였습니다. 저 건물 중 하나가 자신이 갈 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을 지나쳐 계속 달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실버타운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요양원, 다른 시설,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을 것이었습니다. 차는 월미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가는 번화가를 지나 점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드물어졌습니다. 낡은 가게들과 작은 주택들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낡은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내 마이너스 누리 아트홀. 극장이었습니다. 아니, 극장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발에 있었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지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순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오늘 행사장이에요. 행사장? 네.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자리예요. 지혜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낡은 극장이 행사장이라니. 순옥은 건물을 다시 보았습니다.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을 가둘 곳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낡은 건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 창문도 가려져 있어 밖을 볼 수도 없는 곳, 무태 동굴. 순옥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바다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그곳에 자신을 가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지혜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끝이었습니다.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다시 불렀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차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평생 키운 딸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이 어미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이 어미를 기어이 이런 굴 속에 버리고 가려느냐?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내뱉었던 그 어떤 순비 소리보다 거칠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았다. 저 차가운 바다에 내 목숨을 던졌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건져 올린 내 숨으로 너를 키웠는데 그 마지막 숨을 이런 캄캄한 데서 끊으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말해봐라. 내가 너한테 짐이었더냐? 순옥의 울음은 70년 세월의 한이 응축된 소리였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세월, 혼자 자식을 키우며 견뎌온 고통, 늙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지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듣지 않았습니다. 영자 전화 받았다. 서울 요양원에 갔다고. 못 나온다고 울더라. 나도 거기 가는 거지. 이 어두운 굴 속에 갇히는 거지.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여긴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런 데가 뭐냐? 순옥이 건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내린 것이 아니라 쓰러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바다가 보고 싶다. 제주 바다가 보고 싶다. 순옥이 흐느꼈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고운 보라색 천이 먼지투성이 땅에 닿았습니다. 우도 바다 검푸른 바위 에메랄드 파도 그게 보고 싶다고. 어머니. 지혜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도 고였습니다. 태왁 끼고 물질하고 싶다. 수경 쓰고 바닷속 들어가고 싶다. 전복 따고 미역 뜯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순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디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구나. 이런 굴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구나.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해녀가 한때 상군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무력한 늙은이가 되어 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 어미를 버리는 것인디 손대지 마라. 어머니,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안으로만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면 끝이다.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듯이. 지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지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에 좋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를 위한 자리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마라. 다 거짓말이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모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애원하고, 낡은 극장 앞 골목에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지혜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옥이 밀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순옥은 비틀거렸지만 겨우 섰습니다. 한복 치마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가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혜가 어머니를 이끌었습니다. 순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극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유리문이었습니다. 지혜가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영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낡은 카펫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물질을 하듯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듯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의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순옥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오래된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로 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순옥은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였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낡은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영화 포스터, 색이 바랜 광고지, 오래된 사진들, 모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었습니다. 문 위에 상현관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지혜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옥은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방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창살 없는 감옥. 영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저 안에는 좁은 방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자신을 가둘 철창은 없지만 나갈 수 없는 곳.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어둠이 흘러나왔습니다. 들어가요, 어머니. 지혜가 순옥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순옥은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멈춰 섰습니다.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내할게요.
천천히 걸으세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순옥은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이 푹신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지혜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의자였습니다. 극장 좌석. 순옥은 지혜의 안내를 받으며 앉았습니다. 낡은 좌석이 삐걱거렸습니다. 팔걸이가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빈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뒤에도 좌석들이 있었습니다. 극장이었습니다. 상영관이었습니다. 왜 극장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극장이라니. 순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영사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면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좌석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 10명? 20명? 어둠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작은 움직임. 이 사람들도 나처럼.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끌려온 것일까?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일까? 함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1분인지 10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의자에 기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치마 속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영자가 준 꽃무늬 손수건.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 고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나도 너처럼 됐다.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갇혔어. 너처럼 어두운 곳에 갇혔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젖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아니, 이미 어두웠는데 더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환한 빛이 터졌습니다. 정면에 스크린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하얀 화면이 상영관 전체를 밝혔습니다. 순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빛이 눈부셨습니다. 스크린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 투명한 에메랄드빛 물결,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 순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바다를 알았습니다. 제주 바다였습니다.
우도 협재 앞바다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물질했던 바다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푸른 현무암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 위로 하얀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해녀들이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해녀복을 입은 여자, 수경을 쓰고 태왁을 끼고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여자. 순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여자를 알았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등이 고닫고 어깨가 넓었고 다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자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물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맑은 바닷속, 햇빛이 물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해조류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여자, 자유롭게 물고기처럼 바위 틈으로 들어가 전복을 찾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전복을 떼어냈습니다. 순옥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숨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아름다웠습니다. 강했습니다. 빛났습니다. 여자가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이익. 숨비 소리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상영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힘찬 숨비 소리,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내던 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바다가 두렵지 않았을 때 내던 소리. 화면에서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숨 고르다.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제주 우도가 낳은 최고의 상군 해녀, 강순옥의 이야기. 순옥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선명하게. 영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순옥이 물질하는 모습, 전복을 따고 미역을 뜯고 해삼을 줍는 모습, 다른 해녀들과 함께 웃는 모습, 태왁 위에 해산물을 올려놓고 헤엄쳐 오는 모습.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영자였습니다. 순옥의 평생 친구, 전화로 울먹이던 그 친구. 하지만 화면 속 영자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옥이 걔는 바다가 낳은 딸이었지. 영자가 말했습니다. 갸가 물질 나가면 다른 해녀들이 다 안심했어. 순옥이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순옥이는 무서워하지 않았거든.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갸 덕에 우리 동네가 굶지 않았어. 순옥이가 따온 전복, 순옥이가 뜯어온 미역. 그걸로 다들 살았지. 우리 동네 영웅이었어, 순옥이는. 순옥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보았습니다. 영자가 자신에 대해 저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옥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해녀들, 이웃 할머니들, 하나같이 순옥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순옥 해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다 본받으려고 했지. 바다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 없었어.
순옥은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신은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순옥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결혼, 출산, 남편의 죽음, 혼자 딸을 키운 이야기, 모든 것이 화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만든 영화였습니다. 순옥은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순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순옥의 삶은 계속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 스크린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순옥이 딸을 키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지혜를 업고 물질을 나가는 순옥. 학교 가는 지혜의 손을 잡고 걷는 순옥.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받는 지혜와 그 옆에 서 있는 순옥.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바다가 주는 것으로 저를 키웠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순옥이 물질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전복을 떼어내는 모습,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모습, 태왁의 의지에 숨을 고르는 모습,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바다에 시달린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굽었습니다. 태왁의 무게를 평생 짊어진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이 저를 업고 병원에 가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제가 지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이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젊은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지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들어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겠다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최근 영상이었습니다. 인천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순옥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굽은 등, 하얀 머리,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어머니를 인천으로 모신 것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곁에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서 멀어진 해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빛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화면에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옥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지혜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맞손주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둘째 손주가 다음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 셋째 손주도 스케치북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영웅이에요. 아이들이 함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옥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 붉게 물든 수평선,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화면 중앙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강순옥 해녀님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평생을 바다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아오신 어머니.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제주 민요였습니다. 이어도 사나였습니다. 해녀들이 물질하며 부르던 노래. 영화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옥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불빛에 적응하느라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객석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혜의 동료들이었습니다. PD, 작가, 카메라 감독, 그리고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 슈퍼마켓 주인, 경비 아저씨,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상영관 전체를 가득 채우는 박수 소리.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순옥 해녀님, 누군가 외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자리에 앉은 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여기 온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방식이 너무 서툴렀어요. 깜짝 선물을 준비하느라 비밀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를 아프게 했네요. 순옥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디 보낼 생각 따위 없었어요. 절대로요.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 전부예요. 제가 있는 곳이 어머니가 계실 곳이에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돌아가세요. 인천에 계시고 싶으시면 함께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곳이 제 집이에요. 지혜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순옥도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순옥이 지혜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고맙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사랑, 미안함, 그리움. 72해의 삶이 그 두 글자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씩 순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녀님, 영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존경합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선배 PD가 다가왔습니다. 해녀님, 이 영화 방송국에서 방영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순옥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사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상영관을 나갔습니다. 순옥과 지혜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상영관, 꺼진 스크린, 낡은 좌석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나갈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상영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 복도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극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천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낯설었던 공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후. 순옥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 평생 바다에서 내쉬던 그 숨. 숨비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했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숨. 어머니, 배고프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순옥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딸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다에서 보낸 세월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차에 올랐습니다. 지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붉게 빛났습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주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곳도 바다였습니다. 다른 색깔의, 다른 물결의 바다였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알겠어요. 제주식으로 끓여주는 집 알아요. 거기 갈까요? 그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치마 속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수건이 만져졌습니다. 영자가 준 꽃무늬 손수건. 눈물로 젖은 손수건. 꺼내서 펼쳤습니다. 낡고 젖은 천.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영자야, 나는 괜찮아.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버려지지 않았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보리밥, 각종 반찬들. 순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순옥은 계속 먹었습니다. 밥을 떠서 된장찌개에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도 집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지혜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숭늉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갈까요? 응.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씻고 쉬세요. 그래. 순옥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벗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파란만장한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의 두려움, 극장 앞에서의 절규, 상영관의 어둠, 그리고 영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자신의 삶을 빛내준 영화.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두렵지 않아.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의 바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물질을 마치고 태왁 위에서 숨을 고르던 것처럼 평온한 숨이었습니다. 편안한 숨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숨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옥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몸으로 검은 해녀복을 입고 맑은 제주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쳤습니다. 물고기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빛이 물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순옥은 수면으로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이익. 숨비 소리.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 순옥은 웃었습니다. 꿈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